자, 175페이지죠. 물권의 소멸입니다. 여기서 물권의 소멸은 절대적 소멸을 의미합니다. 절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권리가 이 세상에서, 즉 물권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말하죠. 상대적 소멸이라는 것은, 우리 물권 소멸, 상대 소멸은 다른 사람한테 권리가 가 있다 그랬죠. 거래를 통해서 종전의 권리가, 물권이 타인에게 넘어가 있을 때 종전 그 권리,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 소멸이다. 그래서 여기 물권의 소멸하는 말은 절대적 소멸을 전제로 해서 합니다. 여기는 첫 번째 목적물 멸실이 있죠. 당연히 물권이라는 것은 그 대상 객체가 이 목적 물건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물건이 멸실되어 없어지면 부서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죠. 멸실되면. 자, 목적물의 멸실이 물권의 소멸, 절대적 소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다만 우리가 질권이나 저당권처럼 우선 변제가 있는 데는 담보물권일 때요. 저당권에서 우선 변제, 우선 효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 물상대위성이라는 걸 인정해요. 물상대위성. 물상대위성에서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예외예요. 이 저당권이 소멸하잖아요. 이때 물상대위란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물상대위, 이것은 저당권은 부동산 위에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물건 중에서 부동산 위에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 부동산이 어떤 사유로 멸실됐어요. 멸실로 인해서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 즉 부동산 소유자가 있죠. 이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자가 만약에 이 부동산의 대가에 해당되는 만큼의 채권을 발생시켰다, 가지게 됐다 해보세요. 이 저당권 설정자가 부동산의 가치만큼 채권을 취득하게 됐다. 이 채권이 바로 이 부동산이 이렇게 가치가 변형되어서 존재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 변형물로서 채권을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했다. 이렇게 되면 이 저당권이 부동산 위에 있던 저당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저당권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채권 위에 존속한다. 이 채권 위에 존속하는 이 성질을 물상대위성이라 그래요. 이 물상대위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저당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존속하죠. 목적물이 멸실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물상대위성에 의해서 채권 위에 존속할 수 있다. 저게 예외가 하나 있다. 이 부분을 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물권이 소멸하는 것이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서 소멸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의 완성. 다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이 용익물권만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용익물권을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이 권리는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소멸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라는 용의 물권에 한한다. 따라서 점유권이라든지 소유권이라든지 담보물권은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권자가 물권을 포기하게 되면 소멸하겠죠. 물권자의 포기 행위에서 소멸하는데, 이 포기는 물권자의 단독 행위에 해당되는데, 여기에 조심할 것. 물권 중에요, 점유권이나 소유권자가 점유권을 포기하거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이것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이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해서 제한물권의 포기요, 예를 들면 지상권을 포기한다든가 지역권을 포기한다든가 전세권을 포기한다든가 유치권을 포기한다든가 질권을 포기한다든가 저당권을 포기하는 것, 이걸 제한물권이라고 하죠. 6개. 이걸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의 물건의 소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포기 의사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것도 이렇게 나누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포기를 통해서 당연히 포기된 그 물권은 소멸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물권의 혼동입니다. 혼동. 자, 이 혼동은, 자, 원칙적으로요, 양립할 수 없는 권리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혼동으로 인하여 물권이, 필요 없는 물권이 소멸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혼동의 현상은 양립할 수 없는 권리 또는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현상입니다. 귀속하게 되면 혼동이 발생해서 양립될 수 없는, 필요 없는 권리는 당연히 소멸한다라는 원칙이죠. 이게 이제 혼동의 효과죠, 이게. 이때 이 권리나 지위는 채권일 수도 있고 물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 채권 공통의 소멸 원인이 돼요. 다만 세 번째요, 이 혼동이 적용되지 않는 물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점유권에는 또 광업권에는, 여기는 혼동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이 안 된다, 제외. 혼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언제나 양립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양립 가능하다는 뜻이고, 양립 가능하다, 다른 말은 병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양립이 가능하다, 병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여기서 광업권이란 것은 특허권인데요. 이 권리의 성격이 특허권이에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광업법상의 광물을 채취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광업권은 준 물권이다. 물권과 유사하다. 이렇게 하죠. 준 물권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광업권은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광물을 채취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에 그 지하의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권 취득했다. 그러면 토지 소유권자인 광업권자일 때 그 광업권을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광업권은 존속한다. 혼동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점유권은 다른 물권과 항상 병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소유물을 현재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다면 소유권과 점유권을 함께 보유한다는 것이죠. 함께 보유한다. 이게 바로 양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이 혼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유권은 소유권과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기술되더라도 소유권과 점유권은 항상 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이런 제한물권도 마찬가지예요. 당의 대상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과 지상권, 점유권과 전세권, 점유권과 유치권, 점유권과 질권 병존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제외시켜버리자. 그래서 언제나 변호시킨다. 이렇게 먼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지금 물권의 소멸을 배우는 거니까 물권 상호 간의 혼동을 이제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혼동하는 모습은 혼동의 유형을 보시면 물권 상호 간의 혼동을 지금 살펴봐야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혼동되거나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혼동되는 이런 형태가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자, 이때 우리는 제한물권이 소멸합니다. 여기도 필요 없는 제한물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의 요 예는 이럴 수 있겠죠. 지상권과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여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혼동이 나는 경우, 또 전세권을 대상으로 해서 저당권을 취득하고 있다가 그 저당권자나 전세권자가 그 반대쪽에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런데 저당권자가 지상권을 취득했거나 저당권자가 전세권을 취득했거나 또는 지상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했거나 전세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했거나 이렇게 해서 혼동이 나는 경우죠. 자, 이렇게 되면 모두 저당권이 소멸합니다. 저당권이 소멸하고 남는 것은 여기는 지상권만 취득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전세권만 취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저당권을 말한다. 그렇죠? 여기에 소멸한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했으니까 이런 게 되겠죠. 여기 보면 소유권과 지상권이, 그러면 지상권 소멸, 혼동. 소유권과 지역권 소멸. 소유권과 전세권이 혼동이 나면 전세권 소멸 되겠죠. 소유권과 유치권이, 그러면 유치권 소멸. 소유권과 질권이 질권 소멸. 소유권과 저당권이 저당 소멸이 되겠죠.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제한물권이 소멸한다.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전부 다 소유권만 남는다. 그렇죠? 이래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혼동의 기본 모습입니다. 혼동의 기본 모습. 혼동의 기본 모습. 자, 그런데 이제 효과고요. 여기 효과. 여기에 혼동의 결과로서 예외가 있어요.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혼동의 결과로서 혼동을 인정하면 제3자에게 이익이 발생하거나 혹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제3자한테 이익 또는 불이익이 생길 때 이게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혼동의 예외를 인정해서 그런 병존해라는 거죠. 양립시킨다라는 것이죠. 양립을 시킨다. 소멸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병존을 인정한다. 양립을 인정한다. 이게 혼동의 예외를 의미합니다. 혼동의 예외. 이렇게. 자, 제3자한테 이익이 되는 경우. 예를 들면 이게 이 지상권 등을 소멸시키면 제3자한테 손해가 생기거나 이익이 생길 때 이래 되죠. 자, 예를 들면 갑의 소유 건물에 여기에 1번 저당권을 그다음 2번 저당권 병 저당권자 병. 자, 이런 상태에 있다가 만약에 여기서 갑의 건물 소유권을 1번 저당권자 을이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1번 저당권, 그러면 소유권과 저당권의 혼동이 발생해서 1번 저당권이 소멸해야 되죠. 소유권만 존재하고.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번 저당권자인 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순위 승진을 하게 되죠. 즉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 소멸을 하여 1번 저당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 병에게 이익이 발생하죠. 순위 승진이라는 이익이. 그러면 이 혼동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익을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못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못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1번 저당권은 그대로 둬야겠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1번 저당권과 소유권을 병존적으로 가진다 이 말입니다. 병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유자 저당이 되는 거죠. 이것을 인정한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이익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1번 저당권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병존시켜야 된다.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제3자한테 이익이 생기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제3자 병에게 이익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2번 저당권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저당권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1번 저당권자인 을에게는 아무런 변동이 생기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2번 저당권자 병이 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2번 저당권 소멸하게 됩니다. 혼동 때문에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한번 볼까요? 조금 복잡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갑의 소유 토지가 있어요. 여기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지상권. 그런 다음에 이 을이 병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좀 빌리면서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병한테 이렇게 취득했어요. 취득시켜주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지상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했죠. 이렇게.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요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해볼까요? 이렇게 소유권을 양도받아서
양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여기는 혼동의 결과가 발생하죠. 소유권과 지상권, 지상권과 소유권의 혼동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상권과 소유권의 혼동이니까 이때는 지상권이 소멸해서 소유권만 남죠. 이렇게. 자, 혼동으로 인하여 소유권만 남게 되면 이 지상권 위에 있는 병의 저당권이 이 지상권이 없어지면 당연히 뭐예요? 저당권을 소멸하게 되죠. 이렇게. 그럼 저당권 소멸하게 되면 병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죠. 이렇게 불이익. 자기는 아직 을로부터 채권을 해소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저당권 소멸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는 이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는 지상권을 그대로 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지상권자이자 자기 토지이다.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지상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상권, 소유권 함께 가지고 있는 을이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혼동의 예외를 인정해라 이 말이죠. 왜? 제3자 병에게 불이익을 발생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병존시켜야겠다 이래 되겠죠. 이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죠. 제3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그때는 병존시켜라, 양립을 인정해라, 혼동의 예외를 인정해라 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결한다. 자, 혼동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꼭 정리를 또 자세히 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우리 교재는 학문적으로 이렇게 기술하는 방법이고 제가 설명하는 것은 문제를 풀 때 쉽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77페이지에 보실까요? 거기 가면 양갈로 4번에 제일 밑에 보면 혼동의 효과 해가지고 정리해놨죠.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혼동을 생기게 한 원인이 불존재하거나 원인 행위가 만약에 무효, 취소, 해제되었다면 그러면 혼동으로서 소멸되었던 그 권리가 원상복구되어야 되겠죠. 혼동의 원인이 없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원래 상태로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외에 이렇게 혼동 외에도 다섯 번째 공용징수가 있다든가 또 재판을 통해서 몰수가 발생하면 당의 물권은 개인의 사적 거래 영역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소멸해 버립니다. 공용징수는 공익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가져가 버리죠. 그래서 개인이 거래할 수 없게 되죠. 공용징수가 되면. 또 몰수라는 것은 재판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소유권을 가져가 버리죠. 몰수해서 가져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용징수라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재판상 몰수 현상이 생기면 이때도 개인의 재산권이 소멸한다. 절대적으로.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공용징수, 몰수도 소멸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물권의 소멸, 즉 절대적 소멸 원인들을 개별적으로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물권법 영역에서 개별 물권,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7개를 차근차근 그 내용과 그리고 효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점유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